자, 저희는 지금 정부가 막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이제 사적연금에 대한 이 세율 문제입니다. 정부가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. 이 사적연금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로 됐습니까? 기존에 이제 1,200만 원이었는데 사실 네. 너무 낮았죠. 너무 낮았죠. 예,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그게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한 20% 정도 올라가서 1,500만 원 정도로 이제 약간 상향이 됐다라고 네.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? 우선 이제 1,500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 부분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? 네. 3%에서 5%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부담이 좀 줄어들 거고. 네. 근데 이제 아쉬운 건 결국은 이 1,500만 원이 넘어갔을 때 이 기준이 넘어가더라도 분리과세도 선택 가능하고 적어놨듯이 종합과세도 선택이 가능한데 이 기준을 넘으면 이 넘는 부분만 사실 뭐 15%가 되길 바라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은 전체가 15%에 전체가 그렇잖아요. 예. 15%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나마 300만 원 좀 늘어나서 다행이다라고 좀 어.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한 2천만 원 정도 올라갈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맞습니다. 조금 기대에 못 미치네요. 네, 그래도 뭐 제 생각에는 공적연금에 대한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네. 계속 사적연금에 대한 이런 세제 개편안을 점진적으로 네. 계속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저거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? 그럼 1,500만 원은? 저것도 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1월 예. 1일부터요. 예.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사적연금을 연 1,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이제 분리과세 3에서 5%로 분리과세가 되고 그걸 초과하면 분리과세 15%를 하든지 아니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. 자, 아무튼 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좀 아쉽기도 한데 지금 이게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가 얼마까지죠? 그래서 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최근에 개정이 돼서 이제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, 그다음에 종합소득 금액 4,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공제율 자체가 높죠. 15%의 공제율.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.5%의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 거기 네. 때문에 아주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죠. 예, 한도도 이제 900만 원까지 한도가 되지 않습니까? 물론 이제 연금 저축만 했을 땐 600만 원으로 하지만 네.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모든 게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900만 원에서 만약에 15%를 적용한다. 그럼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바로 절세가 될 수 있다라는 점. 그렇죠. 네, 그 부분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인분들이 이제 이걸 많이 활용을 하시는 하고 거죠. 있는 거죠. 아마 뭐 대부분 연말 되면 없는 돈이라도 막 끌어들여서 이만큼은 무조건 하는 게 지금 모든 직장인들이거든요. 그래서 당장은 세금 돌려받는 게 좋습니다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분명히 이게 과세가 된단 말이죠. 그런데 그래서 그 한도가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연 1,200에서 1,500으로 상향이 됐다.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근데 당초에 이게 국회의원들이 뭐 발의안 안 보면 연 2천만 원으로 올릴 거란 얘기도 있었고요. 그리고 저 세액공제율도 그냥 15, 11로 하지 않고 15로 단위로 한다는 안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게 다 안 됐어요. 네.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?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이런 게 되면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좀 아쉽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공적연금의 이제 그 부족함을 항상 사적연금으로 이제 이관시키려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무조건 저 세액공제율도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한도들도 점점 더 높일 것 같습니다. 1,500만 원대요. 네. 사실 1,500만 원의 사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걸로 일상생활을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없죠. 봐요. 예. 사실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그걸 좀 감안해줘서 왜냐하면 그거 받아서 생활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금까지 그렇죠. 높게 낸다 그러면 이게 무슨 행동인가라는 그렇죠.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네, 거죠. 네. 자, 그리고 이게 사적연금하면 최근에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게 이제 건강보험료. 사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건강보험료죠. 현재로서 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그렇죠. 맞습니다. 네. 왜냐하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. 그럼요. 왜냐하면 네. 건보료 자체도 아주 큰 부담으로 본인에게 와닿기 때문에 네. 중조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꾸준히 부과가 안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현재 법상으로는 뭐 부과할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쉽게 정부가 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예, 이 연금 시장이 죽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 1,200만이 넘어가면 그때 이제 종합과세 원칙인데 그때 이제 분리과세도 가능하잖아요. 보면은 근데 도대체 뭐가 유리합니까? 이게 이제 금액에 따라서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. 네. 네,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원천징수가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뭐 저율로 원천징수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뭐 3%의 원천징수 받는 분도 있고 4%, 5%도 있으실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프로로 이제 나눠가지고 세 단계를 나눠서 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네. 사적 연금만 있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. 3%의 그 계속의 원천징수를 했다 그러면
한 1,600만 원까지는 오히려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유리합니다. 아. 왜냐하면 종합소득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나의 뭐 기본공제나 뭐 인적공제 이런 것도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세율도 6%, 15%, 24% 그렇죠.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단일 세율인 15%로 바로 과세가 되기 그렇죠. 때문에 어. 낮은 금액이면 오히려 종합과세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의 세금을 그렇죠. 줄여주는구나. 그렇죠. 제가 1,600만 원 말씀드린 거는 추가 징수액이 0원일 때입니다. 왜냐하면 3%로 이미 한 48만 원에 원천 징수를 받은 상황이고 1,600만 원까지는 세액을 계산해 봤는데 뭐 연금 소득공제나 이런 것들을 차감하고 나서도 딱 48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구나라고 하는 금액입니다. 똑같은 원리로 4%일 때는 한 2,350만 원 정도, 그다음에 5%일 때는 한 2,650만 원 정도. 그 정도 내외의 금액까지는 종합소득세로 계산을 하는 게 네. 분리과세보다 유리하구나. 그럼 반대로 이 금액의 이상의 부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소득이 또 있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합산해서 했을 때 더 이게 커지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유불리를 꼭 따져보셔서 신고를 하시는 게 네.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데 네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예. 이게 사적 연금 소득만 있다고 하면은 의외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제법 있다 이런 말씀인데 요 전제는 아마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. 대개 이제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. 계산기호가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저희는 지금까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 중에서 이 사적 연금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